엄격히 제한하는 무슬림들을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요. 제품에 첨가된 식재료부터 독축 과정과 위생 상태 확인 등 그 엄격함 때문에 비이슬람권 사람들에게도 할랄 마크 인증을 믿고 먹을 수 있다는 보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K-POP 한류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K-푸드도 있는데요. 최근에서야 K-푸드는 단순히 김치를 알리는 한식의 세계화의 한 반편이 아닌 한국 식재료부터 한국 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저렴한 인건비, 세계 4위의 인구수 등의 장점을 가진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3,000개 정도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해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익을 내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에는 비관적인 시장이라고 평가되곤 합니다. 그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 대상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대상이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지만 미원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대상은 1973년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하고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원은 저가 전략으로 진출 5년 만에 시장의 10%를 차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빠른 성장세에도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1970년대 초에는 대만계 사사와 일본의 아지노모토가 MSG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은 정부와 관공서를 통한 인허가 단계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견제가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원의 점유율은 40%에 달하며 사사는 30%, 아지노모토는 25%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미원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 힘써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명이 넘는 인구 강국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소득층이었습니다. 미원은 저가 전략으로 1:1 판매와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여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은 한국인 체제로 운영하기보다는 철저히 현지인을 채용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미원이 중요하게 관리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할랄 인증입니다. 할랄 인증은 무슬림 국가의 식품을 팔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인데요. 2000년 9월 일본의 아지노모토는 할랄 인증과 감독을 관장하는 MUI 검사 결과에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배지에서 돼지기름 성분이 검출되면서 논란을 빚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지노모토는 3,000톤에 달하는 조미료를 회수해야만 했고 공장 가동마저 중단되었으며 직원들은 구속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원은 단 한 번도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에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미원을 더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미원을 만드는 대상은 한국에서 그 입지가 많이 줄었지만 해외에서 국내 상황과 반대로 입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서 발언해 주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강력한 의사표현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산업 4.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식음료, 자동차, 전자화학, 섬유 봉제 등 5개 중점 산업과 함께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일본 노무라증권에게 맡겨 플랜을 짜면서 이번에도 일본에게 미래를 맡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일본을 뒤로하고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4차 산업의 계획은 일본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은 한국이 맡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산업 전반에서 일본의 텃밭이었습니다. 토요타 등 일본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이 97%에 달하고 일본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일본은 물건만 팔 뿐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물건만 팔아 이득은 취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기술은 전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선진 기술을 모방해 압축 성장을 달성한 한국이 오래전부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달리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도와주고 기술을 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의 아성을 허물고 중국의 공세를 막아줄 역할을 한국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과는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한국에게도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총 인구가 2억 6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위의 소매 유통 시장을 가지고 있고 신흥국 소매 유통 발전 지수에서도 아세안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이어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육국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지난 5년간 방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 관광 시장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경제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도심 정전 사태로 혼란을 겪었던 인도네시아는 서울교통공사에 SOS를 보내 도시철도의 정전 사태 예방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한국의 선진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연평균 최대 13cm씩 가라앉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수해를 막기 위한 자카르타 대방조제도 한국의 새만금 방조제 기술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먼 바다로 나가는 어선을 건조하지 못해 한국의 성동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수리조선소를 짓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제품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인도네시아 100대 브랜드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고 LG전자는 미국 애플을 제치고 지난해 4위에서 한 단계 올라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T-50 고등훈련기 16대와 잠수함 3척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더 수주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개년에 비해 94%나 늘었고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김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면서 한국산 김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한국 김 제품이 일본산의 10배 가깝게 더 많이 팔리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김 종주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차가 점령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올해 말 연간 생산량 2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적극 투자에 나서 꼭 성공해 달라고 하며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토종차의 어머니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힘을 과시하며 나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장 좋은 한국 기업과 기업인들이 위험을 불사하고 고난을 감수한 덕분에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일본이 하노이의 관문인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공적 원조 자금으로 지으면서 자국 건설사들의 위험의 혜택을 제공할 때 우리 건설사들은 공항에서 시내를 잇는 노이바이 고속도로 사업을 치열한 글로벌 경쟁 끝에 수주했다. 8월 말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8천여 개다. 일본 기업은 1,000개를 웃도는 정도다. 그러나 베트남 한일전의 최종 승자가 누구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베트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은 뼈아픈 전반전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호시탐탐 역공을 준비 중이다.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공식 방문지인 태국 방콕에서 일본 아성 흔들기에 나섰다. 동남아 국가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큰 일본을 상대로 한일 경제전쟁 전선을 넓히며 우리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세운 키워드는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기술과 한류다. 아세안 지역 경제 규모 2위인 태국은 일본과는 공통적인 왕정을 고리로 경제 관계가 밀접하다. 일본은 교역, 투자, 경제 원조 면에서 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중 일본 비중은 43%지만 한국은 2%에 불과하다.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338달러로 최빈국인 미얀마는 1975년 공산정권 수립 전까지 일본이 최대 공여국이었다. 일본은 미얀마의 4대 수출국이자 3대 수입국에 포함되지만 우리 교역 규모는 그보다 뒤처진 상황이다. 메콩강이 최장 관통국인 라오스 역시 일본이 전체 공적개발원 조이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인프라 산업 위주로 틈새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이 그간 이 지역에 공을 들인 이유는 남중국 해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저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콕에 있는 총리실 청사에서 프라윕 짜노차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두 정상 임석하에 4차 산업혁명 양해갑서 등 협정, 양해갑서 5건에 서명하고 태국의 미래산업 육성 정책인 태국 4.0과 연계해 신산업협력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이날 체결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그동안 21개국과 지소 미아를 맺었지만 일본 경제보복을 계기로 지난달 22일 일본과는 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포럼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축소균형을 낳는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맞서는 것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려온 양국에 직물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에 함께 협력하겠다며 일본을 겨냥했다.